김용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성원전 사용후 해결료 조밀 건식 저장 시설 추가 건설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지원하기로 했던 직접 지원금 사용에 대한 큰 추진은 정리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에 그 월성원전 사용후 해결료 조밀 건식 저장 시설, 우리가 흔히 맥스트라고 하는 거, 이 추가 건설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지원하기로 했던 그 직접 지원금 750억 원에 대해서 경주시하고 이 동경주 3개 읍면의 그 배분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25일날 결정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주시가 280억을 사용을 하고 420억은 동경주 3개 읍면이 한 개 읍면이 140억씩 각각 이렇게 나눠서기로 합의를 했고 50억 원은 그 어디 갔을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일단 유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지원 사업 규모는 1,000억 원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월성원전 맥스트 추가 건설에 따라서 경주시하고 한수원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달에 1월 11일 날 그 경주시에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합의서 체결식을 했는데요. 이때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이른바 직접 지원금 750억 하고 그리고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되는데 당시 한수원이 직접 지원금으로 했던 75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시하고 동경주 3개 읍면이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주시하고 이 합의서를 체결할 때는요, 경주시하고 한수원 그리고 동경주 대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동안 동경주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3년 4년 동안 한수원으로부터 이 지원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기본 합의서에 서명한 지 무려 3년 2개월여 만에 그 750억 가운데 50억을 제외한 700억 원의 배분 규모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왜 이렇게 오래 끌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합의에 이른 만큼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몫으로 사용하게 되는 280억 원을 일단 경주시 세입으로 일단 확보를 먼저 하고 대체적으로는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40억 원씩 확보한 동경주 3개 읍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 세부 사업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동 협력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 협력 지원금 750억 이외에 한수원이 3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합의서 작성 시점으로 보더라도 벌써 만 3년이 지났는데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시에 합의했던 공동 협력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주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이 25억 원, 그리고 이게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때 지역상생협력기구로 내놓고 했던 것이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기본 사업비가 45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맥스트 건설할 때 200억 원을 더 추가 부담을 하면 650억짜리 사업이 되는데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의 판매 수익 지역화는 이 세 가지 큰 이렇게 공동협력 사업이 있었는데 이 세 개 사업 가운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실제 이행된 것은 25억 원에 해당하는 의료장비 지원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지 결정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삼중수소 자원화 판매 수익 지원하는 문제도 여전히 판매처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 그래서 준비 중인 것으로만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월성원자력 본부가 필요로 했던 맥스트는 2022년 상반기에 이미 건설공사가 완료돼서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보면 이 공동협력사업은 매우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을 좀
짚어본다면 입주기업 수요 조사 결과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그 사전에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주 SMR 국가산단 시행기관이 LH입니다. 이 LH 측에서 올 하반기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이게 과연 기재부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입주기업 수요 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29개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이 29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른바 공장 부지, 그러니까 산업시설 용지 면적도 25만 평방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실제 입주 기업 수가 저조하고 또 필요한 산업시설 용지 면적이 이렇게 적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LH가 그 자체적으로 하는 타당성 검사 통과조차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대통령 탄핵 정국하고 맞물리면서 이 SMR 국가산업단지 추진 전반에 이 빨간 불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됩니다. 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거 벌써 이제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정된 게 2023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할 때 우리 경주도 그 문무대학면 동경주 IC 인근 일원에 3,996억을 투입해서 이 150만 평방미터 46만 평 정도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부지 개발이라든가 이 시행사는 LH공사가 맡기로 했고 요 정도 진척이 됐고요. 당초 2030년까지던 조성 완료 시점은 2년을 더 늘려서 2032년까지 그 완공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 경주시에서는 이 그 국가산단 그때 신청을 하고 뭐 이럴 당시에 여러 가지 연구 영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 SMR 국가산단을 통해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만 7,30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410억, 또 취업 유발 효과가 5,399명이고 또 산단 조성 후에 이 그 가동 시에는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300억에 이르고 취업 유발 효과는 22,7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국제원자력기구 자료를 근거로 세계 SMR 시장이 2035년이면 630조 원 규모로 커지고 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철강과 같은 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시킬 그 구원투수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기대를 부풀리게 했습니다. 더구나 경주의 경우에는 그 월성원전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발전소 운영을 위한 예외적인 것이고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실질적인 국가산업단지로서는 경주에서는 최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경주시도 그 역사문화관광도시에서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또 제조업 중심의 어떤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까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만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이렇게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 경주시와 같은 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그 경북도 내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그 올해 하반기까지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와 같은 행정 절차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많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수요 기업 조사가 크게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 예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성 평가가 가장 중요할 때일 텐데 그래서 이제 기재부 LH 측이 하반기 기재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서 최근에 입주 기업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이제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29개 뿐이고 산업시설 용지도 25만 평방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3월에 그 아까 국가산업단지 지정 당시에 경주시가
계획했던 걸 보면 전체 150만 평방미터의 그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시설 용지 면적이 94만 평방미터로 계획을 했었던 데 비하면 거의 뭐 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당초 면적의 한 30% 정도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2022년에 국가산단을 신청을 하면서 경주시가 예비조사를 해봤던, 입주기업에 대한 예비조사를 했을 때는 무려 225개 기업이 275만 평방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비해서 실제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 수는 당시 예비조사 때의 12.8%에 불과하고,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시설 용지도 예비조사 때의 9%에 그치고 있어서, 그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그 이전 LH 자체 타당성 통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주한 것에 대해서 경주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주시에서는 뭐 조사 과정이, 이번에 이제 실소기업 조사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서 실제 입주 의지를 가진 기업이 보다 좀 적게 조사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경주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주기업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함께 입주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서 그 수도권 기업 경영진 중에서 경북도나 경주에 연고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이런 유치전이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SMR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 우리나라가 그 SMR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당시 정부가 발표한 그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이른바 6대 국가 첨단 산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그 민간 투자의 집중적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발하려고 하는 혁신형 SMR이 현재까지도 설계도 그 확정되지 않았고 완료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시장 확보에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경주시에서는 아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실제로는 그 자신감하고는 많이 좀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경주시가 1인 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 대상자 50세대를 모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주거 침입이라든가 스토커 이런 범죄 증가가 되면서 여성 1인 가구라든가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또 범죄 피해 여성 이렇게 등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서 이 보안업체인 그 민간업체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용자는 그 월 시중가가 월 18,750원인데 여기에 경주시를 통하면 절반가량인 월 9,9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비와 최초 1년간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 여러 가지 실외에 도어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관앞 상황을 볼 수 있다든가, 위기 상황에 비상 버튼을 눌러서 보안업체 출동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급사업 원래도 50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임차주택 거주자라든가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 피해 여성이 대상인데,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주한 경주 소식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